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민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혼자서 교습소 운영을 2017년부터 2년 정도 했고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수학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교습소를 차리기 전에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일했을 때는 종합학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종합학원 같은 경우는 판서 수업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20, 30명씩 이제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제 나가서 칠판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가르치다 보면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누구는 이해를 했구나. 얘는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쫓아오는 학생은 쫓아오는데 도태되는 학생들은 그대로 그냥 가방만 메고 진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 내가 학원을 차리면 한 명도 좀 이렇게 낙오되는 아이들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습소 오픈을 하고 이제 며칠 동안은 개별 진도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일일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아이를 설명을 해주다 보면 다른 아이가 약간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이제 할 거를 또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은 이제 와서 내 설명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 진도에 맞는 영상, 단원에 맞는 영상을 이제 하나씩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찍어서 이제 학원에 왔을 때 이제 봐라. 그럼 이제 얘가 보고 있는 동안 다른 아이들 질문을 좀 문제 푸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걔는 이제 질문을 받아주고 또 하다가 얘가 다음 진도 나갈 때 되면은 또 이거를 보라고 하고 이제 또 얘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라고 하니까 정말 영화 보듯이 보더라고요. 이거를 아이들이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인강에 맞는 워크북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걸 이제 작성을 하면서 보라고 했더니 조금 괜찮더라고요. 요게 이제 학원에서 만든 건데요. 처음에 이제 강의를 보면서 제가 거기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에 대한 걸 여기다가 다 이제 작성을 하게끔 해서 만들고 그 옆에 있는 문제들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서 100% 이해를 해라라기보다는 그냥 따라 쓰는 용도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제가 딱 이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해서 잡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처음에 학원을 오픈을 이제 교습소에서 인원이 늘어서 학원으로 왔을 때는 그때는 강사분이 안 계셨어요. 저 혼자 했고 오히려 조교 선생님들을 한 4-5분 했던 것 같아요. 조교 선생님께 아이를 한 4명 정도 맡겨서 아이가 이제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수업 시간에 좀 이제 잘 하는지 영상 같은 걸 보더라도 아이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보시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저는 이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총괄을 하는 거죠. 조교 선생님을 이제 한 5분 정도 채용해서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 한 분의 월급과 전임 선생님 한 분의 월급이 이제 동일해져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때쯤이면 선생님을 채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출의 규모로 일단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원 열고 한 1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먼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 포스트잇인데요. 오답을 고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오답 노트도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이제 어릴수록 특히 남학생일수록 이제 잃어버리고 찢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포스트잇이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가지고 틀린 문제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쓰는 거고요. 근데 문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만 간략하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는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공식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뭐 양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3 이렇게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번째 칸에 쓰고 세 번째 칸에 직접적으로 풀이를 하고 네 번째 칸에 답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답을 고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책에서 일정 부분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게 시키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한 칸에 보통 이제 한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풀이가 길어서 더 과정이 길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줄만 맞춰서 뭐 2칸을 쓰든 3칸을 쓰든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여기다가 풀이 과정만 잘 보이게 이제 적어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대입 자체도 그래도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도 역량을 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강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아이들이 일단은 잘 해야 되는데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죠. 사회나 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학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다니면서 사회과학 학원까지 시간을 맞추는 거는 아이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 때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사회나 과학을 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수학이 메인이기 때문에 절대 수학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분당 단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 추가가 됐으면 열심히 하셔야죠. 부수적으로 그것도 하지만 우리 학원의 메인 과목은 좀 더 이제 열심히 하시거나 그러니까 메인 과목 위주로 일단 저는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영어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교습소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영어는 왜 같이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물론 제가 공부는 했었지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법 따로 듣기 따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또 속속들이 이제 알지는 못하다 보니 그럼 제 입장에서는 영어 강사분을 채용해서 그분께 100%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오히려 끌려가는 게 돼버릴까 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이 학원을 연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무너질 것 같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수학의 이미지까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부수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아예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요새는 사실 많이 생겨나고 있는 학원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개별 진도로 나가는 게 저희 학원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별 진도를 하는 건 이제 요새 좀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조금의 자동화는 이루지 않았나 그게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본인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려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이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강의 방식을 제 스스로 좀 이제 돌아보고 의심하고 했으면 계속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걸 좀 밀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념 구조화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백지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개념이니까 당연히 외워서 써가지고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개념을 외워서 쓸 때 그 개념에 맞는 수식이나 뭐 아니면 그림이라도 이제 그려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써가지고 올 때 이제 말도 써가지고 오고 식도 써가지고 오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좀 확실히 국어적인 표현이라든가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어쩔 땐 맞춤법도 좀 많이 틀려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가지고 왔을 때 이제 틀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정을 해주고 애는 언제 쓰는 거고 의는 언제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은 해줘요. 한 번 설명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100% 암기를 하고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갖고 왔을 때마다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준비라기보다는 점점 더 발전을 할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AI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줄 수는 있지만 학습을 관리해 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웨솔릭의 유형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형은 잘 됐다, 이 유형은 안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진도가 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걸 판단을 한다거나 아이들의 뭐 집중력을 좀 끌어올린다던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AI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을 많이 해주는 학원들보다는 관리를 많이 해주는 학원들이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인원이 모여야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초반에 교습소 이제 운영할 때 보강을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애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아이들도 왔을 때 우리 학원에 애들이 이렇게 많았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보강하러 온 친구는 뭐 아이는 좀 싫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님은 아이 더 신경 써서 이제 봐주는 학원이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빼서 거의 매일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너 영어학원 언제 끝나? 이거 끝나면 여기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많이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개별 진도로 나가는 거는 네,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변하는 부분들은 사용하는 교재나 이런 거는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개별 진도지만 그래도 커리큘럼은 정해놓고 정해져 있는 교재를 좀 쓰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일도 조금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면은 이걸 쓰기에 좀 버거워하는 학생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다른 교재를 선정을 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시중 교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는 비사항에서 나오는 개념 플러스 유형, 일단 큰 틀로 보면은 중등부에서는 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습소를 오픈할 때부터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요. 간판 설치하는 것도 글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전단지 같은 거 붙일 거다 막 이런 것도 글을 좀 써서 올리고, 그래서 학원의 히스토리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는 정보를 얻는 게 보통 인터넷으로 다들 많이 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해보고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이 여기 있지만 아직도 이 주변에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데에 저희가 있어요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짜파게티에다가 학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학교 앞에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집에 가져가야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학부모님 손에 그게 닿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은 엄마 손잡고 학원에 오지 아이들이 혼자서 오진 않으니까. 6개월째 10명이면 일단 제가 했던 경험에 미뤄봤을 때는 그때는 제가 보강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거, 그거를 먼저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올려지면 그 오른 성적을 가지고서 이제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점수대였던 애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뭐 꼭 1등급이 아니어도 뭐 2, 30점이 올랐다든가 이제 그런 것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있는 아이들의 성적에 조금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여기에 다니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걸 잘할 수 있겠구나를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게 부족해요 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만 보고 학원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뭐 학원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그럼 여쭤봤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뭐뭐뭐뭐가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위주로 상담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걸 들으면은 아이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